텃밭 농사 지으면서 농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대개 작은 밭에다가 가지가지 채소를 키우면서 또 한께는 여러 종류의 과일나무를 심어 가꿉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부터도 농사 지식이나 경험은 없으면서 키우는 작물은 아주 다양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잡다한 작물을 계통으로 분류하고 밑바닥에 깔린 원리들을 알아가면서 키우면 혼란스럽지도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손바닥 농부도 그렇게 공부해왔고 제가 공부한 것을 이렇게 공유하고자 영상을 만들어 올립니다. 텃밭에서 자주 가꾸는 채소도 옷가로 분류하면서 그 과별로 특성을 알면 그 속에 들어있는 특성만 알아도 남에게 빌릴 것은 크게 없을 것입니다. 이 채소 옷과에 대해서는 종합편과 각 과별로 총 6개의 영상을 올려 안내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십시오. 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으로 다 꼽지 못할 과수들도 인과류, 준인과류, 핵과류, 장과류, 각과류 이렇게 5군으로 나누어 각 군의 특성을 알면 과수 지식을 쌓는데도 그 뼈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수 5군으로 분류하고 각 특성을 알아야 하는 것은 비단 텃밭 농부만이 아니라 전문 과수도 심지어 묘목농문을 하더라도 이 지식을 기본적으로 이미 깔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5군을 알면 대목을 찾아 접을 붙여 좋은 묘목을 생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묘목을 고르는데도 묘목을 심어 가꾸는데도 꽃피고 과일 달리고 커진데도 필요한 기초 지식입니다. 이를테면 체리를 처음 재배해보는 분도 다른 과수를 갖고 본 경험이 있다면 그만큼 도움이 될 것이고 같은 군인 자두나무나 매실나무를 갖고 본 분이라면 더욱 쉬울 것입니다. 여기에 분류한 과수 5군은 분류 기준에 따라 다르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과수 공부하시는 분들이 나눈 방법이고 제가 보기에도 이 분류법이 과수 접목, 과수 재배, 과수 병충해 알기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각 군들은 각 군끼리 접을 할 때 서로 대목으로 쓰는 것이 많고 토양 pH, 토양 가습 등 토양 성질이 또 비슷하고 병충해까지 공통으로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재배법이 공통적인 것이 많습니다. 사과, 배가 속하는 이 인과류는 꽃이 피고 꽃받침이 있는 턱 부분이 이 우리가 먹는 과육이 되는 과일입니다. 이 인과류는 다음에 나는 준인과류와 과일이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 서로 혼동되기도 합니다. 뭐가야 울퉁불퉁 제 맘대로 자라고 오히려 그게 멋이지만 이 인과류 과일은 비교적 단단한 씨방 안에 사과는 5개, 배는 6개의 씨앗을 갖고 있는데 이 씨앗 중 한 개만 부실해도 모양이 정과가 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화분화와 발전, 매개체에 의한 수정에 신경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사과와 배는 좌우동형이며 여러 과일 중 유일하게 모양이 삐뚤하면 제값을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이 준인과류는 이름대로 인과류와 닮은 것인데 씨앗이 없거나 있어도 모두 있지 않은 과일입니다. 또 씨앗이 없을수록 각광을 받으니 씨앗이 없는 쪽으로 개량 육성되고 있습니다. 인과류와는 달리 씨앗이 없어도 열매를 맺고 또 씨앗이 없어도 모양이 삐뚤하지 않는 정과를 이룹니다. 다만 감품종 중 씨앗이 하나라도 들어있지 않으면 낙과 위험을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감을 인과류에 넣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마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여 넣었겠지만 저는 준인과류에 넣습니다. 손바닥 농장은 겉에 드러난 현상보다는 속에 숨어있는 원리나 성질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인과류는 아래 그림처럼 과일이 맺히고 크는 과정이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꽃턱이 씨방을 둘러싸서 우리가 먹는 과육이 됩니다. 반면에 준인과류의 감은 씨방의 외부가 자라서 과육이 됩니다. 인과류는 암술의 수술 화분이 묻어야 수정이 되고 결실비대합니다. 그러나 준인과류는 수정이 되지 않아도 또 씨앗이 맺히지 않아도 결실되고 비대합니다. 60 내지 70% 과일이 한 꽃 안에 암술과 수술이 모두 들어있는 양성화이지만 감은 암꽃과 수꽃이 구별되는 단성화입니다. 품종에 따라서 한 그루에 한 꽃만 피거나 암수 모두 피는데 수꽃은 암꽃에 비해 꽃도 작고
꽃받침도 작으며 약간 길쭉합니다. 암꽃만 피는 감으로는 청도 반시나 부유 단감, 대봉 같은 품종도 암꽃만 있고 결실은 되는데 부유나 대봉감은 씨가 없으면 조기 낙가오가 된답니다. 그래서 가원에 쑥꽃도 함께 피는 다른 품종도 함께 심는다고 합니다. 다들 아다시피 조, 율, 이, 시 제대로 맺히면 씨앗이 8개입니다. 아는 분은 다 아시지만 청도 지역의 청도 반시가 바로 씨 없는 감으로 유명합니다. 그 반시는 암꽃만 열린답니다. 예전에는 청도 반시 가격이 괜찮으니 너도 나도 그 지역에서는 땡감나무를 베어서 접을 붙여 반시 농사를 지으니 자연적으로 씨가 없거나 적은 것을 이 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쑥꽃이 같이 피는 감나무를 심지 않도록 유도하여 그 유명한 씨 없는 감으로 육성하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몇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만 이 주제와는 다르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핵과류가 있는데 이름 그대로 과일 중심에 단단한 핵과 같은 씨앗이 들어있는 과일을 말합니다. 텃밭 과수에 감축격으로 심는 과일들입니다. 이빨로도 깰 수 없는 단단한 씨앗이지만 바로 이것은 뇌과 피가 단단해져서 그런 것이고 실제 씨앗은 그 속에 씨앗 껍질이 있고 또 그 안에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장과류가 있습니다. 장과류의 장자는 미음 장자입니다. 우리가 쌀이나 밥에 물을 많이 부어 조리하여 묽은 형태로 먹는 것이 그게 미음입니다. 바로 껍질 속의 과육이 액체 형태인 과일을 말합니다. 이런 장과류는 한 송이에 여러 개의 열매가 붙어있는 과일이 많습니다. 또 관목이나 덩굴로 된 것이 많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각과류입니다. 단단한 껍질 속에 쌓이는 과일로 우리가 먹는 부분은 바로 씨앗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흔히들 단단하다고 견과류라고도 부릅니다. 대부분의 과일은 야생의 상태에 있는 것을 우량한 것을 선발하여 재배하거나 교잡을 통해 우량한 과일로 육정시켜 왔지만 야생의 성격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리면 예전의 야생 상태로 되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생의 성질, 즉 저온 처리나 발화 억제제를 처리해야 하는 씨앗들이 많습니다. 특히 각과류는 씨앗이 두꺼운 껍질을 뚫고 나와야 하는데 그 기간을 인간이 참지 못합니다. 오래 습한 흙에 묻어두거나 황산 같은 약품을 이용하여 얇게 무르게 하거나 또는 물리적으로 껍질 일부분을 깨뜨리거나 모래와 같은 곳과 섞어 문질러 약화시켜 파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5군 중에서 인과류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씨방의 외부가 자라서 우리가 먹는 과육이 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과류에 속하고 또 암수가 구별되는 달에도 수정이 되면 씨방의 바깥 부분이 커져서 우리가 먹는 과육, 즉 과즙이 됩니다. 산야에 열리는 나무까지 넣으면 당연히 구운 수는 늘어나겠지만 현재 과수 중에는 거의 이 5군에 속할 것입니다. 이 가수 5군은 과수를 재배하는 사람이라면 의당 알아야 할 기본 상식이지만 과수 재배도 폭넓게 활용됩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대목 선정이나 접목, 그리고 수영잡기나 전정, 비배 관리, 병해충까지 비슷합니다. 가끔 인터넷에 사과와 배가 한 나무 열리거나 한 나무에 자두, 살구, 매실, 복숭아까지 접을 붙여 온갖 과일을 이루는 나무를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바로 5군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접을 붙여도 같은 군끼리, 접을 붙일 대목을 선택하는데도 같은 군에 있는 것을 하면 그만큼 친화력이 더 클 것입니다. 물론 같은 군 안에서도 친화력 차이는 있겠죠. 지금까지는 열매가 열리는 과수의 품종 개발에 힘을 썼지만 인건비 절약과 주당 수확량이 아닌 단위 면적당 수확량 확대, 식재 후 수확기간 단축 등의 문제로 과수가 외성화되어 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대목의 선택과 품종 개량입니다. 대목을 선정하거나 개량을 위해서도 또 그렇게 해놓은 묘목을 구입하여 심을 때도 이 과수 5군은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